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양치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입안에 세균이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양치를 마친 직후에도 성인의 입안에는 평균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치약이 하는 일은 냄새를 잠깐 가려주는 것뿐입니다. 그 세균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양치를 하고 점심때쯤 되면 어김없이 입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입냄새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입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치약 대신 집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재료 하나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연구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입냄새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양치를 게을리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들이 입냄새를 점점 더 심하게 만드는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침 분비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침샘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건조한 환경에서 세균은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 같은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불쾌한 입냄새의 핵심 원인입니다. 침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입냄새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잇몸과 치아의 노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은 조금씩 내려앉고 치아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 틈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세균이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칫솔이 닿기 어려운 깊은 곳에서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지속적으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소화기관의 변화입니다. 위산 역류, 만성 소화장애, 간 기능 저하가 있으면 체내에서 발생한 냄새가 식도를 타고 입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경우는 아무리 입안을 깨끗이 해도 냄새의 근원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당뇨약, 수면 유도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처럼 시니어 분들이 꾸준히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침샘 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입이 마르고 입이 마를수록 냄새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별도의 구강관리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입냄새는 양치 습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노화와 연결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치약 하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입냄새가 단순히 불편한 냄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강 건강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구강 냄새를 가진 성인들은 대인 관계에서 위축감을 느끼고 사회활동을 줄이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자식이 식사 중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것 같다. 손자가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다. 모임에 나가면 대화 중 상대가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진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스스로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이 네 가지 원인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향으로 잠깐 덮는 방식이 아니라 냄새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국에 가실 필요도 비싼 제품을 구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그냥 건강에 좋은 음료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약자로 EGCG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항균 효과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물질입니다. 카테킨이 구강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냄새의 주원인인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세균의 증식을 직접 억제합니다. 세균 자체가 줄어드니 냄새의 원료도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황화수소 같은 냄새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냄새를 중화시킵니다. 셋째, 구강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침샘 분비를 자극합니다. 침이 늘어나면 입안이 자연 세척되고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녹차 추출 성분으로 구강을 헹군 참가자들이 단 하루 만에 구강 내 황화물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국내 임상 연구에서도 녹차 카테킨 성분을 활용한 구강 관리를 2주간 지속한 그룹은 구강 내 유해균 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치약은 향으로 냄새를 덮어두기 때문에 양치 직후에는 상쾌하지만 2시간도 안 돼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 녹차는 냄새를 만드는 세균 자체를 줄이고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도 중화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치약이 분장처럼 겉을 바꾸는 것이라면 녹차는 속에서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집 찬장을 열어보시면 아마 녹차 티백 한두 박스는 있을 겁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2부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녹차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녹차로 입을 헹구면 된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도, 온도, 사용 순서, 닦는 부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빠르면 하루, 길어도 2, 3일 안에 분명히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선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는 잎차와 티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강 관리 목적으로는 잎차가 더 좋습니다. 카테킨 함량이 더 높고 우렸을 때 성분이 풍부하게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잎차가 없다면 티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됩니다. 개봉 후 오래 방치된 녹차는 항균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보관 기간이 1년을 넘긴 녹차는 카테킨 함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찬장 깊숙이 묵혀둔 티백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신선한 녹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녹차는 습기, 온도,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셔야 카테킨이 오래 살아있습니다. 입냄새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신선한 녹차 한 박스를 새로 구입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는 방법입니다. 녹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지만 구강 관리용으로 사용할 때는 진하게 우려야 합니다. 컵 한 잔 분량 200ml의 물에 잎차는 찻숟가락으로 2스푼, 티백은 2개를 넣습니다.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가 적당합니다. 팔팔 끓는 물을 바로 부으면 카테킨 성분 일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잠깐 식힌 뒤 사용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두면 카테킨이 충분히 우러난 진한 녹차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우린 녹차물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혀서 써야 합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 손등에 살짝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구강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잇몸 혈행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사용 순서입니다. 칫솔을 꺼내시되 치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려낸 녹차물을 소량 칫솔에 묻혀 평소 양치하듯 치아 전체를 닦습니다. 바깥면, 안쪽면, 씹는 면까지 빠짐없이 닦아주십시오. 여기서 특히 집중해야 할 부위가 두 곳입니다. 혀와 잇몸입니다. 구강 냄새의 절반 이상은 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혀 표면에 하얗게 끼는 설태 안에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집중적으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듯 5번에서 7번 정도 닦아주십시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잇몸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십시오. 이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세균이 증식하며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녹차 카테킨이 이 부위에 직접 닿으면 항균 작용이 즉시 발휘됩니다. 양치 후에는 남은 녹차물을 조금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 전체를 굴리듯 헹궈줍니다. 목 깊숙이 가글하듯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아 사이, 잇몸 라인, 혀 아래, 입천장까지 녹차물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의식하며 천천히 굴려주십시오. 마지막에 뱉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치약에 강한 인공향 대신 은은한 차향이 남습니다. 향이 약하다고 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세균이 실제로 줄어들고 냄새 물질이 중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이 지나도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횟수는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거의 멈춥니다. 침이 없는 8시간 동안 세균은 가장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가장 심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녹차로 양치를 하면 밤새 늘어난 세균을 한 번에 정리하고 하루 종일 냄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취침 전에도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기 전 입안을 깨끗이 해두면 수면 중 세균 번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냄새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점심 이후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에 살짝 우려서 입만 헹궈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칫솔 없이 헹구기만 해도 치약 가글보다 지속력이 훨씬 깁니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린 직후에 사용하십시오. 카테킨은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미리 많이 만들어 두고 다음날 쓰는 것보다 그때그때 소량씩 새로 우려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입안에 머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헹구는 시간이 길수록 카테킨이 세균과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최소 30초, 가능하면 1분을 채우십시오. 셋째, 치약 없이 녹차 단독으로 사용하십시오. 치약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카테킨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차 양치를 하는 날은 치약 없이 녹차물만으로 닦는 것이 원칙입니다. 냄새가 심한 시기에는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 2번 녹차 양치를 해주십시오. 냄새가 안정된 이후에는 일주일에 나흘에서 닷새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치약을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이 먼저 달라진 걸 알아봤다고, 오랫동안 불편했던 대화 자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손자가 볼을 대고 뽀뽀를 해줬다고. 냄새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일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녹차가 효과적이라 해도 잘못 쓰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따라하시다가는 속이 불편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부에서 이 주의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녹차가 입냄새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농도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입차를 한 움큼 넣거나 티백을 서너 개씩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이 성분들이 과하게 작용해서 속쓰림, 위산, 역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0ml 기준으로 입차 2스푼 또는 티백 2개가 구강관리 목적으로 적정한 농도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둘째, 공복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빈 상태에서 진한 녹차로 양치하거나 헹구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먼저 맑은 물 한두 모금을 마셔 위를 달래주신 뒤에 녹차 양치를 하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지키셔도 위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후 반드시 뱉으십시오. 녹차물 자체는 음료로 마셔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양치나 가글에 사용한 녹차물에는 구강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삼키면 위가 약한 분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뱉어내시고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십시오. 넷째, 치아 착색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색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 엷은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에 비하면 훨씬 약하지만 치아색에 민감하신 분들은 미리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치약으로 양치하십시오. 전체 양치 횟수 기준으로 녹차 양치 80%, 치약 양치 20% 비율로 병행하시면 착색 걱정 없이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녹차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치 후 뱉어내면 실제 흡수량은 극히 적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주의하십시오. 녹차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치 후 뱉어내면 흡수량은 미미하지만 카페인에 매우 민감한 분들은 농도를 연하게 조절하시거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함량이 있는 식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양치 후 뱉어내면 흡수량은 적지만 녹차를 음료로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총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미리 확인하십시오. 여덟째, 잇몸이 민감한 분들은 농도를 조절하십시오. 녹차의 탄닌 성분은 구강점막을 약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잇몸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입안이 지나치게 당기거나 불편하다면 농도를 연하게 조정하거나 헹구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아홉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느껴진다고 해서 바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입냄새는 구강 상태, 생활 습관,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관리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 2번이라는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야 입냄새 걱정에서 진짜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일은 집중적으로 하루 2번, 이후에는 일주일에 나흘에서 닷새를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냄새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해집니다. 침이 줄고 잇몸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바뀌고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까지 겹칩니다. 치약은 이 복잡한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깐 향으로 덮어둘 뿐입니다. 녹차는 다릅니다. 카테킨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냄새 물질을 직접 중화하며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이것은 감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70도에서 80도의 물에 2차 2스푼 또는 티백 2개를 5분 우립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혀 칫솔에 묻혀 치아, 혀, 잇몸을 꼼꼼히 닦습니다. 남은 녹차물로 입안 전체를 30초에서 1분 충분히 굴리며 헹궈냅니다. 이 세 단계를 아침 저녁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냄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냄새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마주 앉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손자 손녀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모임에 나가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자유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있는 녹차 한 박스를 세면대 앞에 꺼내두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